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희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K2 흑표전차가 인도에 2,000대나 수출할 수 있는 잭팟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가 됐어요. 바로 27일자 보도입니다. 인도 육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인도 육군이 1970년대부터 도입한 T-72 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인 FRCV 사업을 본격 착수했으며 사업 규모는 2,000대 이상, 최소 50억 달러 수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인 FRCV에는 한국의 현대로템 K2 전차,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M1A2 전차, 프랑스의 넥스터, 르클레르 전차, 러시아의 로서본 엑스포트 T-14 아르마타 전차 등의 유수의 업체들이 참가한다 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대 가량의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 육군이. 그 중에서 T-72를 한 2,000대, 소련제죠, 과거에. 2,000대 가량 가지고 있고, 한 1,000대 정도를 그 T-72보다 더 발전된 T-90형을 지금 한 1,000대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72가 이제는 많이 노후됐죠. 그래서 이 T-72 2,000대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전차 사업을 합니다. 과거에 인도는 아준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전차를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워낙 오랫동안 그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준 전차는 100대에서 스톱을 하고 그 아준 전차를 하지 않고 따로 해외에서 기술 도입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라이센스를 통한 자기네들의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국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전차 강국 외에 지금 이제 신흥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이 뛰어드는 겁니다. 자, 사업 내용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 준비 전투 차량, 즉 FRCV 사업이란 뭐냐? 약 3,000대 규모의 인도 육군 전차 전력 가운데 약 2,000대를 차지하는 T-72 계열을 최신형 3.5세대 전차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인도 현지 생산 부품 40% 사용 등이 핵심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최소 40%는 인도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아직 이 자세한 어떤 그 계약 조건이나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인도의 전례로 봐서 과거의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도의 무기 도입 사업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자기네들의 현지 생산을 하면서도 기술 원천 업체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하는 등 굉장히 좀 그 가혹한 또는 무리한 그런 요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한번 완전히 바싹된 적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완전히 끌려가는 그런 사업을 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생뚱맞을 수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인도가 바짝됐던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사업에 지금 이제 한국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제일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현대 로템 관계자의 인터뷰가 같이 또 실렸습니다. 물론 현대 로템 관계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대단히 주관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로템 관계자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도 육군 기계화 총국이 발송한 정보 요청서에 K2 흑표전차에 대한 정보 자료를 발송했으며 이 자료에서 현대 로템은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인도 현지에서 2,0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만들어라. 인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메이크 인 인디아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현대 로템 바로 K2 흑표전차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우리는 거기 조건에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완제품 수출이 아닌 기술 이전과 부품 수출을 통한 현지 OEM 방식 사업으로 규모는 약 50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미 인도 기계화 천국과 한 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다음 달 인도 델리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는 등 경쟁업체보다 가장 앞서 나가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라고 로템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어떤 기종들과 경쟁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RCV, 즉 인도 육군의 차기 전투 차량 2000대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전차들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입니다. AMX-56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14 아르마타 전차예요. 이 4대가 이제 경합을 하게 되는데 이 4대는 전부 3.5세대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쏘고 쏘면서 다른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헌터 킬러 기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다가 3.5세대라고 하면 자동 장전 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것을 3.5세대라고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나오면 그걸 요격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으로 또 추가가 되기도 하죠. 뭐 M1A2 같은 경우는 그런 3.5세대에 부합하는 자동 장전 장치는 없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현장에서 검증이 되었죠. 아무튼 이런 전차들이 지금 이제 한판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차 한 대 한 대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K2 흑표 전차입니다. 전투 중량은 56톤이고요.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주 무장은 55 구경장의 120mm 활강포입니다. 그러니까 120mm는 12cm죠. 포탄의 지름이 12cm란 말이에요. 12cm가 곱하기 55 이게 이제 포신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6.3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포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포탄의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차는 포탄의 속도가 빨라야 상대편 전차를 격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게 이제 전차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참가한 전차 중에서 거의 뭐 서방제 전차인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 중에서는 그 세대 중에서는 우리 K2가 가장 포신이 길다. 그러니까 가장 포구 초속이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이 있고요. 7.62mm 기관총 해서 기관총 2정을 부무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력으로는 세라믹 복합 장갑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그리고 한국 육군이 지금 2개 사단에서 쓰고 있죠. 앞으로 1개 사단 더 해서 이제 2개 사단이 완편이 될 텐데 어쨌든 한국 육군이 육군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육군이 현장에서 지금 호평 속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에게는 이제 아주 유심히 참고할 그런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검증된 최강의 전차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전투 중량은 65톤입니다. 우리 한국의 흑표 전차보다 거의 뭐 한 9톤 정도 무겁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방어력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철판이 두꺼우면 무거우니까요. 엔진은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가스터빈이니까 힘은 뭐 좋을 수 있지만 연비가 안 좋겠죠.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67km, 주무장으로는 44 구경장의 120mm 활강포입니다. 우리는 55 구경장인데 여기는 44 구경장이니까 우리보다 짧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다가 이제 열화 우라늄 장갑 그리고 열화 우라늄 포탄 이런 그 우라늄을 가지고 포탄과 장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방어력을 밀도가 가장 이제 높기 때문에 그것이 방어력을 보장해주고 또 관통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무기였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제 호주나 뭐 이집트, 이라크 이런데 M1 전차를 수출을 했던 전례를 보면 그 열화 우라늄 부분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작 미군이 쓰는 정도의 능력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방어력, 공격력이 우리 K2보다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탄
그 포만 봐도 우리는 55 구형장인데 여기에다가 미국은 열화 우라늄 탄을 썼기 때문에 우리 K2보다 더 우수한 관통력을 보였던 것인데 우리보다 더 짧은 우리 한국의 K1A1하고 똑같은 이 포신에다가 뭐 그런 포탄을 또 뭐 일반 포탄을 장착하면 우리 K2보다 관통력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품질 보증을 니들이 해라, 우리가 생산하는데 니들이 품질 보증을 다 해라, 뭐 이러한 그런 조건에 아주 경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카달로그는 최강입니다. 뭐 러시아 무기, 중국 무기 다 공통적인 그런 그 공통점은 카달로그 상의 데이터는 최강이에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번번이 미국제 무기에게 박살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이 T-14 아르마타도 카달로그 상으로는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T-72, T-90 이런 것들보다.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그런데 전투 중량이 48톤밖에 안 돼요.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전투 중량이 우리 K2보다 무려 8톤이나 가벼운 48톤밖에 안 되고 M1A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거의 뭐 20톤 가까운 정도로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과연 방어력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의구심이 사실은 가기는 갑니다.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80km. 그리고 주무장은 원래는 이 T-14 아르마타의 원래는 뭐 135mm 주포 또는 140mm 주포 무인 포탑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125mm 활강포, 기존의 T-90 또는 T-80 이런 것들이 다 125mm 활강포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탑, 그런 이제 포신인데 포신의 길이는 뭐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격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우리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차포탄은 일체형 포탄이 아니고 포탄이 따로 있고 뒤에도 밀어주는 장약이 또 따로 있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T-80 전차를 봤을 때 그것도 125mm 활강포 아니겠습니까? 우리 K2 전차가 관통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똑같은 125mm 활강포를 쓰는 것으로 봐서 우리 K2 흑표 전차보다 더 나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12.7mm 리모트 컨트롤, 여기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미국의 M1 전차도 그렇고 이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도 그렇고 시가전에 대비해서 누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서 저격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기관총을 잡고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12.7mm 기관포를 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을 치러본 나라들이 하는 겁니다. 러시아 그리고 미국 실전을 다 치러보죠. 그러니까 야, 밖에 나가서 못 잡는다 이거. 어디서 저격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빨리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게 사실 실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7.62mm 기관총 부총으로 이제 한정을 가지고 있고 방어력은 사실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복합 장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덕지덕지 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방어력은 나름대로 뭐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진을 조금 크게 띄워드릴 텐데 여기 이 부분 나중에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볼록볼록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자동 장전 장치가 캐로젤입니다. 그런데 포탄의 어떤 그 있는 형상이 여기 보여요. 그래서 러시아 전차는 전통적으로 저 부분을 맞아버리면은 안에서 포탄의 유폭 현상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노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감싸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를 그냥 포탄으로 한 방 맞아버리면은 내부에 있는 이 포탄들이 완전히 유폭 현상돼서 포탑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박살이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은근히 기대해 봅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구우니까요. 그 다음에 최초의 3.5세대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이 르클레르 전차가
3세대에서 진보해서 3.5세대로 간 최초의 전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 K2 흑표 전차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그때 이 르클레르 전차의 기술이 많이 참조가 됐다. 이런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전투 중량은 57.6톤, 우리 K2보다 약간 무거워요. 엔진은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72km입니다. 주 무장은 52 구경장 120mm 활강포니까 우리 K2보다 약간 짧아요. 그러니까 뭐 한 36cm 정도 짧지요. 그러니까 한 6m 정도 되겠네요. 버신의 길이가. 그러면은 우리 관통력이 어떤 그냥 뭐 퍼뜩 생각이 날 때 우리 K2보다는 약간 관통력이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무장 역시 12.7mm와 7.62mm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복합 장갑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똑같은데 이 르클레르 전차는 사실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990년도에 초도 생산을 했으니까 지금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전차 중에서 가장 신형 전차는 우리 K2 전차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예요. 제일 신형은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인데 러시아는 인도에게 아주 신뢰를 못 주는 그런 무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을 러시아의 키예프급 과거에 구소련에 있었던 키예프급 항공모함을 인도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개조해서 항공모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인도의 무리한 요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납기 기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또 러시아가 그것을 해주면서 계속 추가적인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결국은 완전히 뻥튀기가 된 상황에서 인도로 납품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 탑재되는 미그 29 함재 전투기도 그것도 이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또 러시아가 인도에게 핵잠수함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최초의 계획보다 훨씬 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비싼 가격으로 최종 이제 사업의 결정이 났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발을 살짝 디뎠을 때 하고 나중에 나올 때 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못 주었고 프랑스가 오히려 인도에게 학을 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공중전해서 인도가 좀 졌지 않습니까? 그때 인도의 모다 총리가 뭐라 했냐? 우리에게 라팔 전투기가 갖다 있었다면 너희들 우리가 압승할 수 있었는데 점점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라팔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인도가 프랑스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라팔 전투기를 하면서 126대를 이제 도입 사업을 하고 거기다 인도가 추가로 60세대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한 200대 가까운 전투기 사업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팔이 탁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퇴役할 때까지 품질 보증은 니네 다소사가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해가지고 다소가 부품도 생산해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인도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30년이고 40년이고 쓰는데 그 품질 보증을 프랑스에게 하라 이겁니다. 그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냐 해가지고 프랑스는 발을 뺐습니다. 니네들하고 안 한다. 두 번 다시 니네들하고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붙잡아서 36대의 완제품을 그러니까 프랑스가 직접 만든 그 완제품을 36대만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애초에는 한 200대 정도의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라팔을 36대만 도입하니까 나머지 또 170여 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미국이 F-16을 들이다 밀고 라인 다 깔아줄 테니까 하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인도에게 학을 뗐죠.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는 이 르클레르 전차는 사업 제안서는 했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이제 저희 분석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땐 우리 K2 전차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 승리의 키워드는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인도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 조건을 누가 맞출 것이냐? 미국이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감수하고도 인도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 또 인도가 봤을 때 미국의 그 강력한 열화 우라늄 장갑, 열화 우라늄 탄 이런 것들도 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 줄 거냐. 그럼 미국이 그걸 안 주는데 인도가 그걸 또 할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K2 전차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유리하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내용이 있어요. 바로 경쟁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사 사업의 성공 실적을 가진 게 바로 K2 흑표전차입니다. 바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사업인데요. 지난 2008년 터키 신형전차 개발 사업을 위해서 K2 흑표전차 기술을 4억 달러에 수출한 계약입니다. 기술을 수출했어요. 터키는 제공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산 신형전차 알타이를 개발해서 1차분 250대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의 초도 시제품인데 실루엣이 우리 K2 흑표전차 포탑 한번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K2 흑표전차의 기술을 4억 달러에 팔았어요. 그걸 가지고 터키가 자국 전차를 만든 겁니다.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한 50억 달러 정도 되지만 이것은 기술과 일정 부분의 부품이죠. 그러나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마 훨씬 더 클 것이다. 2,000대니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조건이 바로 최근에 인도에 보는 방산한류입니다. 방산한류. 인도에 우리 K9 자주포 수출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를 인도는 바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생산을 했는데 지난 2017년 계약해서 2018년부터 100대가 납품 중이며 사업 규모는 7,100억 원. 그런데 인도는 깜짝 놀란 거죠. 왜? 러시아하고 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는 항상 납기를 미루고 항상 원래 1년 하려고 했으면 2년, 3년 걸리고 뭐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됐는데 한국하고 하니까 2017년에 계약했는데 1년 만에 2018년에 그냥 납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모다 총리가 여기 가가지고 이 K9 자주포를 직접 타고 뭐 샨티 뭐 그 말이 뭐 최고다 그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극찬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바로 이제 이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도 K9이에요. 그리고 K30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러시아의 판치르하고 경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토르 그리고 판치르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비호복합 104대 그리고 후속 탄약 군수지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계약 규모가 무려 3조 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 비호복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인도에게 소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판치르가 얘들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데 왜 우리 걸 선정 안 하고 물론 우리가 약간 비싸지만 왜 우리 걸 선정 안 하고 이걸 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T14 아르마타가 그런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라도 또 우리 K2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인도에 K2 전차 2,000대를 수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관련한 부품이 30년,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K2 전차를 원래는 800대 이런 식으로 생산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줄었어요. 2개 사단도 제대로 완편을 못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주장하죠. 우리 제7군단, 기동군단에 있는 3개 사단은 전부 이 K2 전차로 완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 군데의 방향에서 수도기계화 사단 명호부대 그리고 8사단 그리고 11사단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세 사단이 전부 K2 전차로 완편이 된다면 수기사가 또는 11사단이 8사단이 어느 게 평양으로 가는 주공인지 몰라서 북한군은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기사에게는 K1A1 이것만 준다면 당연히 수기사는 주공이 아니죠. 전력이 약하니까요. 그러면은 8사단과 11사단 이 2개만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죠. 그래서 빨리 평양을 치고 그리고 청천강 요역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 강력한 기동력과 공격력, 방어력을 가진 이 K2 전차가 세계사단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도가 2,000대를 생산하는 사업을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부품 가격이 완전히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K2 전차의 전체 가격이 확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국방부에서 한 개 사단 더 정도. 왜? 가격이 싸지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수기사, 명호부대도 K2를 완편시켜줄 그런 기회가 지금 인도로 인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보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방산이 해외에 수출되어서 정말 멋진 그런 강력한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날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인도의 차세대 전차 2,000대 도입 사업 잭팟입니다. 우리 현대 로템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흑표전차가 반드시 따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